젊었을 때 받은 시술이나 수술이 10년이나 20년이 지나서 부작용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 처음 상담하러 오신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예전에 젊으셨을 때 다른 곳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눈매가 시원하고 또렷해져서 정말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웠던 쌍꺼풀 라인이 점점 두꺼워져서 또래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수술한 게 너무 후회돼요 하시며 속상해 하셔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5년차 성형외과 의사의 경험을 전부 담아서 어떤 시술과 수술이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멀쩡했던 쌍꺼풀 라인이 어색해지고 만족스러웠던 수술이 후회로 바뀌는 걸까요?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얼굴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피부와 지방 그리고 뼈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내 얼굴이 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부부터 볼까요? 젊었을 때 우리 피부가 두툼하고 푹신한 솜 이불 같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얇은 시트 한 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피부층 자체가 얇아지니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실핏줄이 비치기도 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멍이 드는 거죠. 그 다음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과 콜라겐이에요. 이건 얼굴의 볼륨과 탄력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요. 얼굴을 탱탱하게 채워주던 지방이라는 쿠션이 푹 꺼지고 피부의 짱짱함을 유지하던 콜라겐이라는 고무줄이 늘어나거나 툭툭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볼이나 관자는 퀭하게 꺼져 보이고 반대로 턱선이나 팔자주름은 처진 지방이 뭉쳐서 불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받치고 있는 뼈대의 변화예요. 얼굴 뼈는 집의 기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단단한 뼈도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미세하게 녹아내립니다. 특히 눈가뼈는 점점 넓어져서 눈이 푹 꺼져 보이고 턱뼈는 쪼그라들면서 턱선이 무너지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대의 탄탄한 피부와 뼈를 기준으로 만들어둔 고정된 보형물이나 쌍꺼풀 라인이 세월이 흘러서 힘없이 변해버린 내 얼굴 위에서 홀로 튀어 보이고 어색해지는 거죠. 저희 병원에도 10년, 20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성형을 하셨던 분들이 수술 받을 당시에는 예쁘고 만족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상해졌다 하면서 재건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형이나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10년이나 20년 후에 후회하게 되는 시술, 수술은 어떤 시술이 있는지,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지 15년차 성형외과 의사의 관점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타까운 사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불법 이물질 시술과 녹지 않는 연구 필러입니다. 요즘은 사실 거의 없어졌지만 과거에 미용실이나 소위 야매라고 불리는 곳에서 공업용 실리콘이나 파라핀 같은 거를 얼굴에 주입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이 파라핀은 촌농처럼 생긴 기름 성분인데 몸 안에서 녹지도 않고 딱딱하게 굳으면서 심한 염증이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또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는 이유로 연구 필러를 맞았던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이런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조직과 엉겨 붙고 딱딱하게 굳거나 아래로 흘러내려서 얼굴을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한 환자분은 10년 전에 팔자주름에 맞았던 필러가 이제 입가로 쳐져서 심술бот처럼 보인다 하면서 찾아오셨는데요. 이건 녹이는 주사도 없어서 수술로 긁어내야 하는데 사실 100% 제거도 어렵고 과정도 험난합니다.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례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하셨을 코 수술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현상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재수술 상담을 하러 온 제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L자 실리콘으로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예전엔 버선코라고 주변에서 다들 예쁘다고 했지만 지금은 코끝이 항상 좀 빨갛고 금방이라도 실리콘이 튀어나올 것처럼 아슬아슬 하시더라고요. 예쁘다고 했던 그 L자 실리콘이 코끝 피부를 계속 자극하면서
되면서 피부는 더 얇아지고 결국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만큼이나 얼굴의 전체적인 라인을 바꾸는 윤곽 수술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수술 직후에는 갸름해져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데, 그런데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20대 때 사각턱 수술하고 얼굴 작아져서 너무 좋았는데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친구들보다 볼살이 훨씬 많이 처지고 입가에 심술보가 생겼어요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얼굴은 뼈라는 기둥 위에 근육과 지방, 피부라는 내용물이 얹혀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기둥인 뼈를 깎아내면 그 위에 있는 조직들이 지지대를 잃고 더 빠르고 심하게 아래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얼굴의 인상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쌍꺼풀과 뒤트임은 함께 하는 경우도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고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대 때 화려해 보이고 싶어서 두꺼운 아웃라인 쌍꺼풀을 만드셨던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이젠 눈두덩이에 살이 없으니까 그 라인만 덩그러니 남아서 피곤해 보인다, 졸려 보인다 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더 내서 눈을 더 크고 시원하게 만들려고 뒤트임까지 과하게 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한 환자분은 원장님, 저는 그냥 바람 부는 날에는 외출을 포기해요. 눈이 너무 시리고 눈물이 줄줄 흘러서요. 이런 말까지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과거에 예뻐지려고 한 수술이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는 고통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후회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대신에 10년, 20년 뒤에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나이가 들어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켜내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후회하지 않는 시술과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코 수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예전처럼 L자 실리콘 같은 재료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코끝은 움직임이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얇아지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보형물 대신에 내 몸 조직과 가장 잘 맞는 자가 연골, 주로 비중격이나 귀연골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코끝은 단단하게 지지해야 하니까 비중격 연골이나 경우에 따라서 자가 늑연골 등으로 기둥을 세우고, 실리콘 보형물은 너무 높지 않게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얹어주는 거죠. 이걸 구조적 코 성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제가 추천하는 오랫동안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코를 만드는 핵심 방법입니다. 다음은 필러인데요. 이건 정말 어디에 맞느냐보다 무엇을 맞느냐가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끔찍한 사례들은 대부분 녹지 않는 연구 필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께는 반드시 히알루론산 필러만 고집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도 있는 성분이라서 안전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필러의 모양이 불만스럽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히알루론이다제라는 효소 주사로 녹여서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원할 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안전한 필러 시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 이 수술의 요즘 트렌드 핵심은 딱 한 단어예요. 바로 보존입니다. 눈두덩이 지방 절대 함부로 빼면 안 돼요. 눈의 쿠션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방을 무작정 빼는 대신에 눈꺼풀 안쪽 구조물을 강화해서 지방이 튀어나오지 않게 막아주거나 눈매 교정으로 눈 뜨는 힘을 키워서 눈꺼풀이 지방을 자연스럽게 감싸도록 만들어줍니다. 라인 역시 내 눈의 길이나 눈 뜨는 힘, 나이 들어서 피부가 어느 정도 처질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높이와 모양을 찾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윤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뼈를 깎는 수술은 얼굴형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솔깃해하는 수술이죠. 하지만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께 이 수술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뼈는 한번 깎아내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에 기둥인 뼈를 깎아내면 그 위에 있던 모든 살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기는 처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 수술을 정말 꼭 해야겠다면 다른 건 몰라도 딱 두 가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 단순히 뼈만 잘 깎는 의사가 아니라 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피부와 지방이 어떻게 변할지까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 즉 리프팅까지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의 얼굴형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 때 뼈를 깎으면 30대, 40대가 되어서 노화가 시작됐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심한 처짐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큰 위험 부담 때문에 저는 솔직히 뼈를
뼈를 깎는 수술보다는 얼굴 라인을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는 리프팅 수술이나 다른 안전한 방법들을 먼저 고려해 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방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티에이징 레이저입니다.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는 아마 울세라나 써마지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세라는 피부 속 아주 깊은 곳에만 에너지를 보내는 정밀 저격수 같습니다. 피부를 받치는 가장 깊은 기둥인 근막층이라는 곳에 초음파를 돋보기처럼 이렇게 모아서 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둥들이 열을 받아서 쫀쫀하게 수축하면서 축 처진 피부 전체를 위로 쫙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턱선이 무너지고 볼살이 처진 분들께 리프팅 효과가 아주 강력한 편입니다. 반면에 써마지는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순찰대원 같다고 할까요? 피부의 비교적 얕은 층인 진피층 전체에 다리미처럼 넓게 고주파 열을 전달해서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잔주름과 피부 결을 개선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다음은 스킨 부스터인데요. 우리 피부에 영양제를 직접 놔주는 시술들이에요. 주베룩과 스컬트라는 PLA라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녹는 실의 재료가 되는 성분인데요. 이걸 피부에 넣어주면 우리 피부 세포들을 자극해서 콜라겐 공장을 다시 돌리게 만듭니다. 내 살이 스스로 차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 살이 없어 보이는 분들의 꺼진 볼이나 관자놀이 볼륨 같은 데를 좀 자연스럽게 채워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주베룩은 입자가 좀 더 작고 동글해서 눈밑처럼 얇고 예민한 피부에 잔주름을 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니쥬란 힐러는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PN이라는 재생 성분인데요. 상처 난 곳에 새살이 돋게 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 세포가 다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니쥬란은 피부가 얇고 예민하거나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피부의 기본기부터 다지고 싶은 분들께 영양제처럼 추천해드리는 시술입니다. 다만 이건 시술 직후에 모기 물린 것처럼 볼록볼록 엠보싱 자국이 생길 수 있는데요. 며칠 지나면 사라지긴 하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조금 여유 있게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수술과 시술의 효과를 오랫동안 지켜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홈케어입니다. 모든 성형이나 시술의 기초는 결국 건강한 피부거든요. 어쩌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10년 뒤 얼굴을 좌우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홈케어를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첫 번째는 광대 위를 공략하는 보습입니다. 눈가가 건조하다고 아이크림을 눈 바로 밑에만 바르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광대뼈 위쪽의 삼각형 존이에요. 여기가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수분 세럼을 먼저 발라서 흡수시킨 다음에 그 위에 재생크림이나 바세린을 덧발라 막을 씌워주세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는 턱 및 림프 압박법이에요. 붓기 뺀다고 목만 쓸어 올리지 마시고 진짜 얼굴선을 살리려면 림프 순환을 뚫어줘야 합니다. 귀 밑부터 턱선을 따라서 중앙까지, 그리고 목 옆선을 따라서 쇄골 방향으로 너무 세지 않게 지그시 10초 정도 눌러주면 됩니다. 누를 때 너무 아프다면 오일이나 크림을 넉넉하게 바르고 하시면 훨씬 부드러워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턱선이 달라지는 게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레티놀 화장품 활용하기입니다. 레티놀은 콜라겐 공장을 다시 돌려주는 성분이라서 의사들이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홈케어 성분 중에 하나예요. 레이저 시술을 너무 자주 받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레이저 시술은 1년에 한두 번만 받는 게 적당하고요. 평소에는 레티놀 화장품을 꾸준히 바르는 게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꼭 콩알만큼만 일주일에 두세 번 보습제와 함께 쓰시고요. 자외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꼭 저녁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습을 위한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얇게 덮어주면 금상첨화겠죠. 이것만으로도 비싼 시술 부럽지 않은 최고의 나이트 케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이중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 80%는 광노화, 즉 햇빛 때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침에 선크림 꼼꼼히 바르시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점심시간 후에 선쿠션이나 선스틱으로 자외선을 많이 받는 광대, 콧등, 미간 쪽에 꼭 덧발라주세요. 이게 웬만한 레이저 시술보다 확실한 투자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어쩌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조심해라 하는 잔소리처럼 들으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1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이 10년, 20년이 지나도 나 그때 정말 잘했다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뼈대를 세우는 코 수술처럼 제대로 된 수술로 좋은 바탕을 만들어 두고 그 위에 매일 선크림을 바르는 정성
정을 더할 때 우리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오랫도록 빛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형을 단점을 지우는 지우개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보다는 내가 가진 매력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따뜻한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에 저도 진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